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설계 멘토 3코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반도체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강의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전자공학과 입장에서 이 디지털 회로 설계는 보통 디지털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논리, 기논설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죠. 그런 과목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는 부울대수, 카르노맵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회로 설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회로 설계 직무로 취업을 할 때 이 디지털 회로 설계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이 학사 출신으로서 지원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직무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요구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컴퓨터 구조라고 불리는 이 컴퓨터 아키텍처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이거? SOC, 시스템 오너 칩. 이 SOC에 대한 프로토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로토콜은 이 통신 인터페이스에서 서로 통신을 위한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언어인 셈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디지털 IP를 설계해 보고서 개선해 보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해서 ASIC, 즉 칩에 대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PGA, 즉 직접적인 커스터마이징 칩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칩에다가 코딩을 주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FPGA를 통해서 특정 무언가의 펑션을 검증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모두 컴퓨터 아키텍처랑 SOC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탑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직자를 설득하는데 정말 강력한 지원 동기와 더불어서 근거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에 대한 좀 세부적인 디지털 IP가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자, 이 정도를 이렇게 끊어서 바로 CPU랑 캐시, D램, 낸드, SRAM 정도를 묶어서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피포, 암바, 시리얼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SOC랑 다른 칩과 다른 칩의 시리얼 통신을 의미합니다. 즉 SOC 프로토콜 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디지털 IP를 다루고 여러분들께 직접 과제를 내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를 꿈꾸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강의를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 또한 회로 설계 직무를 준비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회로 설계 직무를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되게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실무나 이런 실습에 대해서 기회가 되게 적구나,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회로 설계에 대한 정보가 세상에 되게 적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회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권 사람들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인도나 나이지리아에서도 회로 설계를 굉장히 잘하시는 우수한 엔지니어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보통 강의 영상을 많이 올려놔요. 특히나 유데미 이런 사이트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강의 플랫폼이고 이쪽에서도 회로 설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직접 들어가서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엔 일단 한국어가 아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랑은 안 맞는다는 게 있고 그것이 취업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정보와 이런 실습 경험을 우리나라식으로 취업을 위한 강의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VOD 강의를 찍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 이 취업 플랫폼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직무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회로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료가 있어 가지고서 딱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제 유명한 그런 취업 플랫폼들의 글에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말로 겉핥기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회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분들은 이러한 겉핥기 정보라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취업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이런 겉핥기 정보가 아니라 현재 회로 설계를 하고 있는 이 현직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받고 그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실무 경험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와 경험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을 보시면은 이것이 DS에서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건물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설계 전문 회사,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제품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갤럭시, 그리고 갤럭시 워치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로는 이쪽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엑시노스와 같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아니면은 이러한 SoC 같은 것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가 있을 텐데 그러한 파워를 만들어주는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부르죠. 그 이외에도 이미징을 처리하기 위한 CIS, CMOS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런 회로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 회로에 속하는데 이러한 칩들을 설계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반도체 회로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직무로 이루어지는지 더불어서 제가 어떠한 세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뒤에서도 소개 드리겠지만 저는 회사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에 정착해 있지만 이전 직장에서 제가 했었던 일들은 여기 보이시는 PCB 설계였었습니다. 혹은 PCB 하드웨어 설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PCB라고 하는 것은 프린티드 서킷 보드, 즉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초록색 판때기 혹은 뭐 파란색 판때기 위에다가 이런 수동 소자나 아니면 칩들을 구성해서 이런 보드를 구성하는 작업을 PCB 설계라고 하죠. 이렇게 메인보드 내지 서브보드에 대한 PCB 보드를 설계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반도체 회로 설계 쪽으로 직무를 옮겼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바로 레이아웃 설계였었습니다.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정 설계에서 이 포토 마스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 포토 마스크에 대한 패턴을 직접적으로 누군가 그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바로 레이아웃 설계 엔지니어들이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손으로 직접 다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툴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패턴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난 회사에서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IP를 설계하다가 그 이후에는 디지털 회로 설계 IP 그러다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시그널을 믹싱해서 통합적인 칩을 설계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PCB나 레이아웃 쪽보다는 이 아날로그 설계랑 디지털 회로 설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아날로그 회로랑 그리고 이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와 직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현업에서 하는 것 말고도 현재 회로 설계에 대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희 컨텐츠를 다른 데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멘토링 활동을 소개를 드리면 회로 설계 직무 최초로 반도체 직무 바이블을 집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 직무를 준비하다가 이 회로 설계 직무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정보를 찾다 보면은 이런 책이나 서적들을 뒤져보게 될 텐데 그런데 사실 반도체 직무에 대해서 특히나 이 반도체 회로 설계 쪽에 대해서 집필되어 있는 책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집필해 놓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강남역 영풍문고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구매하셔도 좋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자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값싸게 전자책으로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채용 공고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직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용어와 함께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멘토링 활동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직무에 대한 강의를 찍은 것이 아니라 처음엔 이렇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무언가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직무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스펙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것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면접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니즈를 정확히 알고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수강 평가와 함께 제가 삼성전자 DS 전체에 대해서 이 모든 반도체 직무에 대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로 설계에 대해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회로 설계 직무 부트캠프와 VOD 강의까지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회로 설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회로 공식 그만 눈으로 하는 반도체 회로 설계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버전은 AI 반도체 입문자를 위한 CPU 만들기부터 AI 가속기 설계 실무까지, 요거 두 개는 제가 국비 지원으로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기한이 끊기기 전까지는 무료로 수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클래스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ADC 칩 설계에 대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컴퍼레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인코더를 설계하면서 이 컨트롤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협회에서도 강의 제안이 와서 회로 설계 핵심 이론 및 시뮬레이션을 총 10차시에서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제작한 경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러한 강의들도 수강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바로 이 학사 출신 분들일수록 아날로그 회로 설계 쪽보다는 디지털 회로 설계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실제로 많이 가고요. 회사에서도 그만큼 많이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학사 출신 분들은 디지털 회로 설계로 많이 갈까요?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려보고 전략까지 한번 제시를 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예 혹은 아니요 두 가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로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자과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뭐 공정이라든지 설비, CS 이런 다른 직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회로 설계 원툴로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회로 설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에 대한 증거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인턴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이런 인턴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PCB라든지 레이아웃 설계를 이어왔습니다. 꼭 이렇게 인턴 경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관심을 갖고서 무언가를 해왔는지 한번 yes or no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반도체 최고 학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혹은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인사이트들을 확장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는 반도체 학회에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SSCC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 Conference라고 불리죠. 이러한 학회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회에 참가해서 다양한 회로와 제품 그리고 유명한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왔습니다.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료로 볼 수 있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서 하나를 좀 딥하게 파봤느냐, 그에 대해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확장을 해봤느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학술 연수를 가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즉, 내가 학사로 입사를 하게 돼도 석사라든지 석박 통합을 통해서 회사에서 다른 대학교의 산학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학위를 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학사 출신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믹스드 시그널을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쪽 연구실과 산학 협력을 하게 되면서
석박 통합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목표에 의해서 지금 회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회로에 대해서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러한 학위를 높이고 싶으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제시해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yes를 외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no, no, no를 외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실망시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바로 이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대기업 기준에서는 칩 회로 설계에서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 설계 모두 학사를 채용을 해요. 하지만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그 비율을 보면은 디지털이 한 7대3 정도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디지털 회로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많은 그런 TO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강력한데 바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에서 디지털 회로 설계를 많이 뽑아준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 설계는 학사를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거의 뽑지 않아요. 하지만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많이 뽑아주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칩을 설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FPGA를 설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FPGA 설계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 중견 기업에서 학사들을 뽑아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즉 아날로그보다는 좀 낮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아날로그가 진입 장벽이 더 높으니까 뭐 연봉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뭐 커리어 쌓기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디지털도 특정 시점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 시스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날로그 이상의 힘듦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입 장벽으로 가르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사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을 통해서 이걸 내가 직무로 선택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바운드리가 매우 넓어진다. 에이직 설계, FPGA 설계, 검증을 위한 FPGA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를 추천드리는 학사분들에 대해서 유형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나는 그냥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고 싶은 것 뿐이다. 나는 SoC라는 걸 다루고 싶고 요즘에 핫한 NPU,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다. 단지 그뿐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셔야겠죠.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해서 뜻을 품고 꿈을 꾸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2, 3, 4번 유형인데요. 두 번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실리콘웍스, 뭐 현대모비스 이런 큰 기업들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좀 큰 바운더리로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회로 설계를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노렸다가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회사를 노려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꼭 직접적인 RTA 설계, 우리가 이거 뒤에서 배우겠지만 디지털 회로 설계는 이 베일로그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서 설계를 하죠. 이러한 직접적인 코드를 가지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증이라든지 PI, 이게 이제 합성에 대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PD는 레이아웃에 관련된 직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박사급의 어떤 코어 설계 이런 거 말고도 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회로 설계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어급의 굉장히 중요한 이런 디지털 회로 설계는 박사 인력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PI, PD 직무들이 학사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난 이런 것들도 오케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회로 설계 자체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레이아웃이든 그냥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타학과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뭐 직무 부트캠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겪어봤는데 그래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럴 땐 디지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날로그는 진입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매니아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에 대해서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디지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애초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꿈이 있으시면 디지털 회로 설계 하는 거고요. 회로 설계를 하고 싶은데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라고 한다면 디지털 회로 설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사 출신이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로 많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